Becoming fluent in English through books. 그래머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요즘 워낙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이제 교수님을 능가하는 과외 선생님을 다들 한 분씩 키우고 계시고, 기존에 영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정리를 하는 게 또 그래머라서 따로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안 하려다가, 제가 이제 원서 읽기를 하면서 정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독을 하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저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한 번쯤 정리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문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K문법 필요 없다. 영어 공부에 이제 거부감만 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서 읽기를 좀 더 강조하시는 이제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어학이라는 게 문법 공부 없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인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국어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인풋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언어의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만큼의 인풋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가든지 해야 되겠죠. 갔더라도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힘든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인풋을 많이 늘려서 거기에서 아웃풋을 자연스럽게 얻으려고 하는 언어 습득은 그게 가장 자연스럽긴 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문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숏컷이라고 생각해요, 숏컷. 뭔가 문장의 컨스트럭션을 이해할 수 있는 숏컷. 구조를 알아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문법을 배울 때 저희가 목표를 실수하지 않으려고로 잡으면 안 돼요. 언어학습에서 실수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만들려고 해야죠. 그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영어 문법이 잘못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고 에러를 찾는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습자들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도 making mistakes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어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머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의 컨스트럭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좀 필요성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영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볼 생각이에요. 자, 오늘 팔품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그래머 목차거든요. 챗GPT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뽑아본 목록이에요. 팔품사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팔품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사가 뭘까요? 품사는 단어의 그룹이에요. 그 수많은 단어들을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그룹을 품사라고 하거든요. 그 종류가 8가지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팔품사가 되는 거예요. 국문법에서는 아마 구품사일 거예요. 그럼 이 팔품사, 단어의 그룹이 왜 중요하냐? 다른 문법을 배울 때도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팔품사의 개념을 정확히 어떤 단어들을 모아놓은 그룹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다른 문법을 배울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를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형태예요. 그런데 용법에 들어가면 3가지 용법이 나와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여기 명사, 형용사, 부사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품사에서 이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차이점을 알고 있지 못하면 투부정사의 용법을 이해할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팔품사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사죠. 명사는 이름이에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셀 수 있는 경우, 셀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영어라는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새로운 정보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냐. 이건 나중에 관사를 어떻게 쓰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다음이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셀 수 있다면 단수냐, 복수냐. 동사 형태나 여러 가지가 이 정보로 바뀌거든요. 셀 수 있는 경우, 셀 수 없는 경우도 이제
기존 문법책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뭐 명사의 종류를 고유명사, 일반명사, 뭐 추상명사, 뭐 물질명사, 집합명사 이렇게 뭐 5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 물질명사는 재료가 되는 아이들이어서 셀 수가 없고 추상명사도 untangible이어서 셀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놨거든요. 명사 중에서도 또 셀 수 없는 명사로 뭐 브레드나 페이퍼는 또 셀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예외의 경우를 만들어 놓고 또 외우게 하고 명사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추상명사라는 말도 웃긴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떠한 존재가 언어로 옮겨진 그 순간부터 모든 건 추상화된 거예요. 사과라고 우리가 썼다고 해봐요. 얘가 사과인가요? 아니죠. 사과라는 문자예요, 문자. 문자는 이미 사과가 추상화된 거예요. 모든 언어는 다 추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명사라는 말 자체도 웃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사는 이름 그룹이고 셀 수 있는 경우와 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냐? 셀 수 있을 때 세고 셀 수 없을 때 세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브레드, 빵, 이거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따로 암기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아이예요. 왜 셀 수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돼요. 각 빵가게에 들어가면 주먹만한 빵도 있고 제 얼굴만한 빵도 있어요. 이거 하나, 2개 세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람 수도 다르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도 다르잖아요. 하나 가지고.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못 세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 빵을 만드는 재료가 다 셀 수 없는 것들이어서 그렇대요. 솔트, 밀가루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다른 셀 수 없는 명사들도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퍼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a piece of paper 뭐 이렇게 세잖아요. 앞에 단위를 따로 만들어서 왜 셀 수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종이도 지금 이제 그 규격화된 사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 규격화된 사이즈조차도 8절도 있고 2절도 있고 전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셀 수 없다고. 이거 세는 게 의미 없다고. 단위를 만들어줘서 세죠. 2 pieces of paper 이렇게. fish, 물고기. 여러분이 스노클링을 하러 가는데 물고기 떼를 봤어. 그 빨리 움직이는 똑같이 생긴 물고기들을 셀 수 있나요? 없죠. 언제 셀 수 있죠? 물고기를 어항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열대 어류를 3종류 키우고 있어. 그러면 셀 수 있죠. 이런 때는 셀 수 있죠. 그래서 fish가 셀 수 있을 때도 있고 셀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다음은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그 말 그대로죠. 대명사의 종류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기까지가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대신하는. 그리고 지시대명사 this, it, that 같은 애들 these, those 같은 애들이요. 죄기대명사 myself, yourself, ourself 이런 거. 그리고 it은 지시대명사로도 쓰이지만 빈칭 대명사로도 쓰이죠. 날씨나 날짜, 거리, 시간 이런 걸 나타낼 때. 이게 다예요. 대명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사 알아볼게요.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그룹이에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말해요. 그래서 can이나 will,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죠. 비동사는 과거형까지 합해도 5가지밖에 안 돼요. am, are, is가 있고 과거형 was, were가 있고 일반 동사, 그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거든요. 일반 동사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그룹핑이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요. 오브젝트가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o라고 많이 표현하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자동사.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동사, 타동사. 그리고 감각동사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우리가 감각, 느끼는 행위.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기관들이 하는 일, 피부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다, 맛보다, 듣다 뭐 이런 동사들이요. 사역동사, 사역은 일을 시키다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시키다로 해석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let이나 have나 make 같은 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시키다, 만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때 목적 보호가 동사로 오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이게 이제 문법적인 특징이죠, 사역 동사에. 여기 또 준사역 동사라고 또 딸려서 나오는데,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시키다로 되지만 목적 보호가 꼭 동사 원형으로만은 오지 않는다는 거. 투부정사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ing형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죠. get이나 help 같은 동사가 대표적인 동사들이죠. 이제 동사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영어에서 시제 때문인데, 동사의 변형도 많이 일어나요. 시제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시제를 살펴볼 때 좀 볼게요. 형용사 알아볼 차례죠. 형용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를 꾸미는 단어들의 모임이다. 다른 거는 꾸밀 수 없어요. 형용사는. 오직 명사만 꾸밀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얘는 할 게 없는데. 부사로 넘어가 볼게요. 부사. 부사는 형용사랑 나란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했죠. 부사는 명사 외 다른 모든 것을 꾸며주는 것을 말해요. 부사가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거든요. 단 명사만 꾸밀 수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부사는 약간 부수적인 정보의 개념이 있어서 그 문장의 오형식 있죠. 이거를 구별해 줄 때 부사인 단어들은 빼고 생각을 하시면 오형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왜 굳이 구분을 해야 될까? 문장의 오형식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 보긴 했어요. 하지만 없어도 라이팅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죠. 하지만 이 오형식, 문장의 기본 컨스트럭션을 알면 확실히 라이팅이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요소는 조금 배제하고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의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더 쉽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치사. 저희 영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전치사. 이제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혹은 동사 뒤에 와서 상황을 구체화시키거나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어들을 말해요. 그래서 in, on, at, under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전치사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테이블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on이 붙어서 on the table 하면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 위에 under the table 하면 테이블 아래가 되죠? 상황을 구체화시켜준다. 버스, 그냥 버스죠? on the bus 하면 버스 탔다는 얘기야. behind the bus 하면 버스 뒤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체화시켜준다. 다른 의미 만들어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turn, 얘는 뒤에 무슨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엄청 많이 바뀌어요. 턴은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turn on 하면 켜다, off 하면 끄다, turn around 돌아보다, 또 look도 마찬가지예요. look 보다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죠. look at 하면 뭔가 한 지점을 보다라는 뜻이고, look out 하면 내다보다 혹은 조심하다 라는 뜻이고, look for 하면 무엇을 찾다, look forward to 하면 또 뭐뭐를 기대하다 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고요. 전치사도 그게 끝이에요. 이제 접속사 알아볼게요. 저희 거의 다 왔어요. 7번째죠, 접속사가. 접속, 이렇게 붙는다고. 이어주는 단어죠. 접속사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equal인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단어를 말해요. and나 but, or 이런 친구들이죠. 종속 접속사는 이유나 조건, 시간 정보 등을 이끄는 접속사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종속된 관계인 거예요. 앞뒤가. 종속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ecause, if, unless, while, before 뭐 이런 이제 접속사가 되겠죠. 상관 접속사는 세트인 애들. 우리가 주로 수거처럼 외우는 아이들 있죠. 뭐 both A and B, or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어려운 게 없죠? 팔품사의 마지막 감탄사예요. 감탄사는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소리를 옮긴 단어예요. 와우, 오, 헤이, 왠지 뒤에 느낌표가 붙어야 될 것 같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감탄사죠. 다예요, 이것도. 감탄사도 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팔품사를 다 살펴본 거거든요. 여러분 이 팔품사를 알 것 같고 이해한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 팔품사의 개념이 똑같이 사용되는 투부정사의 용법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좀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내 언어로 팔품사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영어 문법이 술술술 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